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 PD의 세상에 100대0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저도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네. 일찍 집에 못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수건이었던 KBS 대전 9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이 뉴스를 진행하셔가지고.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다는 눈이 너무 거. 커요. 저 원래 눈이 초롱초롱하답니다. 네, 뉴스 하실 때, 네. 평소에 굉장히 좀 네. 인상이 따뜻하신데, 아무래도 이제 네. 진지한 소식을 다루시다 보니까, 네. 전임 아나운서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냉철하죠? 돼가지고, 네. 우리 라디오 매거진에서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스포츠스타들 병역 특례에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사를 좀 선도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슈를 하나 던지면은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게 사회 네. 공론화가 되는. 예. 역시 저희가 앞서가는군요. 시사 요정. 네. 자, 여기까지. 제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요. 자.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집안 대청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또 제 얘기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임이 특집. 청소를 잘 네. 안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대청소는 쉽지 않죠. 모르겠어요. 네. 집안 청소, 특히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 집안에 있는 묵은 때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대청소 정말 귀찮긴 하지만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해도 네.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하겠죠. 교육부는 10년에 걸쳐서 전국 12,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31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올해 이 성면 제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 인부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고 또 성면가루가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를 네. 감추다가 작업했던 한 인부의 제보 영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를 했고 결국 학교는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대대적으로 성면가루 제거를 위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에서는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성면 제거 부실 공사를 통해 본 안전 불감증과 이를 대처하는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고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학교 환경이라는 게 무척 중요하죠.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교가 가정 못지않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하루 일과 중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그럼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더 크겠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이로 인해서 유해성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표 또한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잘 알지 못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와서는 엄청 위험하다라고 알게 된 것들도 많죠. 네. 대표적으로 담배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배. 네. 예전에만 해도 정말 할아버지들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하지 뭐 않던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가 있었었죠. 있어요. 예. 네, 심지어 학교의 교실에서나 교무실에서조차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시는 일도 정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오. 흔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예. 교무실 갈 때면 친구들끼리 야 너구리 속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만약 오늘날 학교 교실에서 혹은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전유미 아나운서께서 지나가신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에 나올 받아들일 일입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유해성이야 이제는 뭐 누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성면 역시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이젠 다 알아요. 네, 맞습니다. 성면 역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상당한 위험 물질인데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1군 발암물질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는 매년 발암물질을 위험 정도에 따라서 발표하는데 1군으로는 성면을 포함해서 술을 마실 때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뭐 알코올 음료, 그러니까 술이겠죠. 그리고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벤조피렌, 네. 디젤 엔진 배기가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이라는 경부피임약, 가죽먼지, 소금에 절인 생선, 태양복사, 담배, 자외선, X선, 가공육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군 발암 물질이 많네요. 술도 그렇고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골치인데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가공육 이것도 뭐 아이들 좋아하는 소시지, 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각 물질마다 허용되는 기준치가 있기는 하지만은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접하지 않는 게 우리 건강에 좋겠죠. 네. 그럼 다시 성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면이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네. 특히 교실이나 사무실 천정에 네모 반듯하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텍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대표적인 성면 물질이고요. 그 텍스가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 붙어 있어서 네. 정부는 그걸 10년 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거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루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맞습니다.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할 때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네. 그러면은 피부나 호흡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그냥 가루가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이니까 특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작업 지침에 다른 곳에 성면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을 이용해서 막아놓는 뭐 이른바 보양 작업을 해야 하고요. 네. 작업자들 역시 방호복을 갖춰 입고 철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성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때 보양해 놓은 비닐이 막 찢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올여름 폭염이 극에 달했었잖아요. 네. 작업자들 역시 덥다고 이제 방호복도 막 벗고 성면거리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한 게 한 인부의 제보 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양해 놓은 비닐이 찢겨져 있다는 건 그 보양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실에 성면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1군 발암물질이니까 아이들 건강, 선생님들 건강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거기서 작업하시는 인부들도 위험한 거죠. 네, 나중에 이를 확인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요. 학교 네. 당국은 청소 용역을 통해서 대청소를 했지만은 청소 이후에도 그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결국 학교 선생님들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다 동원돼가지고요. 네. 다시 대청소를 했고 예. 예정된 계약을 일주일 연기하면서까지 청소를 해서 결국 지난 월요일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까지 동원돼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청소가 돼야겠지만 학교 측에서도 참 이번 문제로 꽤나 고충이 많았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 불감증이 나온 부실 공사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고생을 한 셈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실하게 공사를 한 업체의 책임. 가장 크겠죠. 예. 네. 근데 그 업체를 또 이제 보니까 네네. 하청 업체에 또 하청을 주고 이런 또 문제들도 있는 것 네, 같긴 우리나라가 하던데요. 그런 관행들이 예. 많긴 한데요. 예. 그 우선은 지적하신 대로 공사 용역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사 용역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될 곳이 바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나
사고가 벌어진 이후 보여진 모습들은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년에도 성명 관련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학교 인근에 있는 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2016년부터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성면이 검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정말 대전시 교육청의 용역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건데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요. 네. 관리감독기관, 그 교육청을 말하는 거기서는요. 철저한 업체 선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류 심사만 이렇게 보고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업체의 시공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공사 과정 역시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 감독 한다고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독을 했습니다라고 면피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좋은 점만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진 영상이라는 실제로 게. 대전 그 설동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얼음을 들고 가서 공사 인부들 이렇게 그 격려도 하시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갈 때 보통 미리 연락하고 가잖아요. 네. 그럼 준비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에 장학사님 오신다고 하면 학생들 동원돼서 막 바닥 청소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그럼요.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병 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진 찍기 위한 그런 방문이 아니라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인부복을 입고 우리 교육감님이 한번 가시면 그래 다 알아보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알리지 않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이후에는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물질 잔류량은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는 공사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사업체는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많겠지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포함된 외부 집단에 의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감독기관인 교육청은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학부모님들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역시 피해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뭡니까 따지고 물론 마음이 안 좋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책임 추궁보다는 함께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런 뿐만 생각도 아니라 듭니다. 이게 31개 학교에서 올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공사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다른 학교들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 영상이 제보된 학교는 요 한 학교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우리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면 철거 부실 공사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